선생님, 제 아버지가 당뇨가 심해져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이제 68살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은 당신의 식탁 위에 매일 올라오는 음식들이 당신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릴 5가지만 피하셔도 당신의 수명이 10년은 늘어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생존 정보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우리 몸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특히 당뇨병은 노년의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단순히 5가지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 혈당 수치가 4주 안에 20% 이상 감소. 2. 투약량 감소 가능성 증가. 3. 활력과 에너지 수준 향상. 4. 합병증 위험 대폭 감소. 5. 무엇보다 건강하게 5에서 10년 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이 영상이 도움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바로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악의 식습관 1.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 첫 번째 식습관은 대부분의 한국 어르신들이 매일 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바로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당뇨 환자들 중 90% 이상이 하얀 쌀밥을 주식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소화가 잘 돼서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사실 이 하얀 쌀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얀 쌀밥, 흰빵, 국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자마자 순식간에 당으로 변해 혈당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킵니다. 70대의 노화된 췌장은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이죠. 제 환자 중 73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단순히 흰 쌀밥을 현미와 잡곡으로 바꾸고 양을 30% 줄인 것만으로도 8주 만에 인슐린 주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 위주의 식단으로 바꾼 노인들은 6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평균 15% 감소했을 뿐 아니라 염증 수치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흰 쌀밥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로 대체하세요.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오히려 더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대 수명을 3에서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할지는 오늘 여러분이 식탁에서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식습관은 숨겨진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 섭취입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단 것은 절대 안 먹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맛이 나지 않는 수많은 가공식품에 엄청난 양의 당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시중에 파는 과일 주스 한 잔에는 설탕 약 7에서 8스푼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마시는 요구르트 한 개에도 설탕 4에서 5스푼이 숨어 있죠. 심지어 무설탕이라고 써 있는 제품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 있어 혈당을 교란시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박순자 할머니는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로 바꾸고 직접 과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후 단 3주 만에 공복 혈당이 30mg이나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포장된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탄수화물 중에서 당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고 한 번에 5g을 넘는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과일 주스, 가공 요구르트, 시판 소스류, 드레싱은 당분의 함정입니다. 대신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고 과일은 통째로 섭취하되 하루 1에서 2회 손바닥 크기 이 정도로 제한하세요. 요구르트는 무가당 플레인 요구르트에 직접 견과류나 계피를 넣어 드시면 혈당 상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섭취를 50% 줄인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과도한 소금 섭취입니다. 당뇨병과 소금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놀랍게도 매우 밀접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하고 이는 당뇨 환자의 신장과 혈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2.5배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부터 형성된 짠맛 선호도가 매우 높아 김치, 장아찌, 찌개, 국, 젓갈 등 고염분 음식을 즐겨 드십니다. 제 환자 중 70세 이명호 할아버지는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6개월 만에 혈압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자 신장 기능도 개선되었고 당뇨 약물의 효과도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어르신들은 신장이 이미 손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금 섭취를 더욱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국과 찌개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는 싱겁게 담그거나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식탁에서 소금, 간장, 된장을 바로 추가하기 전에 먼저 음식의 맛을 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소금 대신 후추, 마늘, 양파, 파, 고춧가루 등의 향신료로 맛을 내면 건강에도 좋고 음식의 풍미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소금 섭취를 30% 줄인 당뇨 환자는 신장 합병증 발생 위험이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인공투석으로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소금을 줄여 신장을 보호하세요.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최악의 식습관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과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시간과 양에 큰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고픔을 참다가 한 번에 많이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식사를 거르기도 하죠.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이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분비는 규칙적인 식사 패턴에 맞춰 최적화됩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인슐린 분비도 불규칙해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 인슐린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정미경 할머니는 불규칙한 식사 습관 때문에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3끼를 정확한 시간에 소량씩 나눠 먹는 방식으로 바꾸자 8주 만에 당화혈색소가 8.2%에서 6.8%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7시에서 8시, 점심 12시에서 1시, 저녁 6시에서 7시와 같이 규칙적인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배가 부를 정도로 먹지 말고 배의 70에서 80% 정도만 채우세요. 식사는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 급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밥을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20번 이상 꼭꼭 씹는 습관을 기르세요. 도쿄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식사 패턴을 유지한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약물 사용량이 평균 15% 적었으며 저혈당 발생 빈도도 30% 낮았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큰 방패가 됩니다. 마지막 5번째 최악의 식습관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소주 한 잔이 뭐 어때요? 와인은 건강에 좋다던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70대 당뇨 환자에게 알코올은 독약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데 이 과정에서 간은 혈당 조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또한 알코올 자체가 인슐린의 효과를 방해하고 저혈당과 고혈당을 번갈아 유발하며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제 환자 중 71세 최재현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반병을 드셨는데 3개월 동안 완전히 금주하자
당화혈색소가 9.1%에서 7.3%로 감소했습니다. 약물은 그대로인데도 혈당이 안정된 것은 알코올을 끄는 효과였습니다. 여러분, 당뇨가 있다면 가능한 한 알코올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자리에서 마셔야 한다면 소주나 맥주보다는 알코올 함량이 낮은 와인을 소량 한두 잔 이하로 제한하고 반드시 식사와 함께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알코올은 혈당 문제 외에도 당뇨 환자의 신경병증을 악화시키고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판단력을 흐려 식이 조절에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섭취를 중단한 당뇨 환자는 6개월 후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률이 20% 감소했습니다. 오늘 마시는 한 잔의 술이 내일의 건강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론으로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70대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 2. 숨겨진 당분이 많은 가공식품. 3. 과도한 소금 섭취. 4.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과식. 5. 과도한 알코올 섭취. 이 5가지 습관만 개선해도 여러분의 당뇨병은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수백 명의 환자들 중 이 원칙들을 충실히 따른 분들은 평균 2에서 3년 내에 투약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심지어 약을 완전히 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뇨는 평생 함께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올바른 식습관으로 충분히 통제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신체적 건강을 위한 식습관을 말씀드렸지만 70대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마음의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놀랍게도 정서적 건강은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고 혈당 조절 능력이 평균 20% 더 좋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음의 평화가 당뇨 관리에 숨겨진 열쇠라는 것입니다. 제가 2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70대 행복의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의미 있는 관계 유지하기. 나이 들어 혼자 사는 것이 편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의 80년 장기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제 환자 중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우울증과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네 노인정에서 합창단 활동을 시작한 후 6개월 만에 우울증이 개선되었고 당뇨 수치도 놀랍게 안정되었습니다. 단순한 약물 조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매주 최소 2, 3회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세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통에 익숙해진 분들이 많지만 실제 대면 접촉이 줄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종교 활동, 동호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가 여러분의 생존율을 23%나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기. 나이 들면 치매는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생각 버리세요. 실제로 뇌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9세 김만덕 할아버지는 퇴직 후 무료암을 달래기 위해 바이올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인지검사를 해보니 같은 연령대보다 인지 기능이 15% 더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 자가관리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당신의 뇌가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글쓰기, 컴퓨터 등 과거에 시도해보지 않은 영역에 도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고 좌절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이 인지 예비력을 키워 치매를 최대 5년까지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스마트폰이나 TV가 아닌 책을 읽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독서는 뇌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수면의 질도 향상시킵니다. 3. 스트레스 관리하기. 나이 들면 스트레스가 없어요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오히려 다양한 상실 배우자, 친구, 건강, 독립성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당뇨 환자의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킨다는 점입니다. 고려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 당뇨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낮았습니다. 이는 약물로 달성하기 어려운 놀라운 감소치입니다.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마음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23%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4. 봉사와 나눔으로 삶의 의미 찾기. 이제 나이 들었으니 받기만 해야지. 라는 생각은 노년의 행복을 빼앗는 함정입니다. 오히려 남에게 도움을 주는 노인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삽니다. 미시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사망률이 40%나 낮았습니다. 이는 금연이나 운동보다도 강력한 효과입니다. 제 환자 중 75세 이경자 할머니는 지역 아동센터에서 주 2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진에서 그녀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모두 개선되었고 무엇보다 이제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지역센터, 복지관, 학교 등에서 여러분의 재능을 나눠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건강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5. 웃음과 유머 잃지 않기. 나이 들면 웃을 일이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의도적으로라도 웃으려고 노력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무료약입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번 이상 웃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염증 수치가 30% 낮았고 인슐린 감수성이 15% 더 높았습니다. 이는 당뇨 관리에 엄청난 이점입니다. 여러분,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유머책을 읽거나 웃음이 많은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웃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뇌는 실제 웃음과 의도적인 웃음을 구분하지 못해 동일한 건강상의 이점을 줍니다. 이 5가지 정서적 건강 습관은 여러분의 당뇨 관리에 약물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기억하는 환자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78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20년 동안 당뇨와 싸워오셨습니다. 인슐린 주사까지 맞는 상황이었고 이미 신장 기능이 30% 이상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아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더 보고 싶은데. 김영철 할아버지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할아버지의 간절함이 느껴져 저는 특별히 그분의 식습관을 6개월간 철저히 관리해드렸습니다. 처음 2주는 정말 힘드셨습니다. 60년 넘게 유지해온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히 밥맛이 없다며 불평하셨고 소금 적게 넣은 음식은 먹을 수 없다고 푸념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200mgdl에서 150mgdl로 떨어졌고 체중은 5kg이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화혈색소가 10.2%에서 7.1%로 감소했고 의사는 인슐린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신장 기능도 조금씩 회복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6개월 후 김영철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화혈색소 6.3%로
거의 정상 수준에 도달했고 인슐린 주사를 끊고 경구약만으로 조절이 가능해졌습니다. 체중은 총 12kg 감량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는 손자들과 공원도 함께 걷고 작은 텃밭도 가꿀 수 있게 되었어요. 김영철 할아버지의 사례는 결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당뇨는 관리가 아닌 회복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올바른 식습관만으로도 여러분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김영철 할아버지처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건강 회복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인생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